5월 5일입니다. 어린이날입니다. 저희도 5월 5일이면 좋았던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어린이날을 하면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지역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부모들이 생각했던 선물들, 이게 어린이들한테 가죠. 옛날에는 많은 사탕 하나, 고무신 하나, 아니면 책가방 하나, 연필 하나, 이거였는데, 오늘 또 사건 사고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유난히 어린이날인데 지난 역사에 사건 사고가 많았습니다. 또 특히 비행기로 인한 사건 사고도 많았고요. 대한민국 어린이날 최대 또 사건 사고도 있습니다. 1978년도 정부에서는 섬 지역에 사는 어린이들이 기차를 구경도 못하고 체험도 못했잖아요. 그래서 제주도와 흑산도에 기차를 전시하기 시작했습니다. 1982년도는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이 말레이시아 축구대표팀과 축구 경기를 해서 한국이 역사상 처음으로 5대 0으로 이겼습니다. 그때 당시 차범근 선수가 몇 분 놔두고 2개인가 3개인가 확 넣었던 사건입니다. 1983년도 중국 여객기가 불시착한 사건입니다. 중국 민항기 296편이 불시착한 사건인데요. 1985년 5월 5일 오후 2시에 승객 96명을 태웠는데 납치 행범이 있습니다. 납치범 6이 이 비행기를 납치했습니다. 승무원 9명이 탔죠. 중국 민영항공국 소속 허커시트리 트라이텐트라는 여객기가 한 대가 강원도 춘천시 주한미군 헬기 비행장 캠프 페이지에 불시착한 사건입니다. 중화인민국 본토를 출발한 여객기가 대한민국에 착륙한 일은 1949년 10월 중화민국 건국 후 처음입니다. 당시 대한민국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이 미수교 상태이기 때문에 외교적, 정치적으로 엄청 큰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이 사건으로 한국전쟁 이후 대한민국과 중국 양국 정부 간의 첫 번째 공식 외교 접촉이 성사됐습니다. 그때 춘천 역전 옆입니다. 옛날 춘천 역전 옆에 미군 헬기장이 있는데 중국 비행기를 납치한 분들이 한국으로 와서 거기에 와서 불시착을 했습니다. 1991년도 1990년대 이후 한국 방송계의 역사를 바꾼 연예인들이 대표한 일입니다. KBS 대학 가요제는 있었는데 KBS 대학 가요제가 유명하니까 KBS 대학 개그제가 처음 시작됐습니다. 이 제1회입니다. 이 대회에서 입상한 KBS 희극인실에 특채된 이들이 지금까지도 활동합니다. 유재석 씨, 김국진 씨, 김용만 씨, 박수홍 씨, 남희석 씨, 윤기원 씨, 최성경 씨, 김소영 씨, 양기훈, 이분이 제1회 KBS 대학 개그제에 입상했던 분이 지금까지 활동합니다. 1977년도 케냐 항공 507편 B737-800기가 카메룬에 추락해 탑승객 114명 전원이 숨졌던 일입니다. 여기에 그 114명 중에 한국인 1명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여러분들도 우리나라 지금 한국 시간대가 통일됐다. 이건 뭔 얘기냐? 여러분 시간되면 지금은 12시를 정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땡! 있잖아요. 이때 이 시간이 어디서 오냐면 동경 UTC, 경도 14도 EFG. 여기에서 한국 12시,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12시입니다. 땡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의 중심지는 어디냐면 대전입니다. 대전하고 평양하고 일직선 놓여 있습니다. 이게 동경 127도 5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심 쪽에 대전 평양인데 여기가 동경 127도 5분을 기준점으로 저희들이 우리나라에서 잡습니다. 근데 지금 땡 12시입니다고 하고 할 때는 동경 13도 2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땡 12시입니다 했을 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12시 30분 전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따지면 11시 30분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 이것을 우리가 동경 132도를, 즉 30도 2분을 썼는데, 언제 우리나라가 다시 이걸 가져왔어요. 가져와가지고, 대전 127도 5분으로 썼어요. 그때 쓰니까 정확히 저희들은 땡 할 때가 12시였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이 15가 정확히 못하니까 얼마 정도 몇 년 쓰다가 다시 동경 130도 5분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땡 여러분 하는 시간이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30분 전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왜 이야기를 하나 하면은 북한에서 김정은 씨가 어느 날 자기들이 이 기준점이 맞추는 시간, 땡 맞추는 시간이 12시간이고 9시를 정식으로 하는데 평양에서 이 시간 127도 5분 시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12시입니다 하는데 평양, 북한은 아직 11시 30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를 써야 되는 게 두 개를. 우리나라는 12시니까 저도 12시다 해서 시간적인 모든 게 해야 되는데 쟤들은 11시 30분을 쓰거든요. 그 30분 차이가 나잖아요. 이 시간대를 군사적인 어떤 좌표나 방향 이런 걸 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중적. 그럼 북한은 우리 한때 12시로 만들어졌으니까 30분도로 맞춰야 되고요. 말도 못한 불편이 있죠. 세계에서는 우리나라를 동경 130도 2부를 맞춰서 쓰는데 우리나라가 127도 5분에 맞추면 다 틀리죠. 비행기 시간서부터 이게 말도 못하게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30분 차이가 나서 쓰던 것을 김정은 씨하고 우리 문 대통령님하고 2018년도 만났었죠. 거기에서 선물 준다. 그때 처음 만났을 때 어디입니까? 판문점에서 만났을 때 뒤에 시계가 두 개가 걸려 있었어요. 그 사람들 만나는 뒤에 시계가. 왜? 그 시계가 30분씩 차이에요. 북한 시간하고 한국 시간. 이때 김정은 씨가 제가 선물 하나 드리지요. 이러면서 뭐라면 저희가 한국 시간으로 맞추겠습니다. 그래서 평양 시간 폐지를 하고 동경 127도 5분을 폐지하고 동경 135도 2분 시간을 맞추니까 우리나라와 시간이 맞았습니다. 이것을 선물로 준다고 이야기를 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왜 시계가 틀리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것은 정확히 땡 9시입니다. 땡 12시입니다만 아직은 우리는 그 정확히 30분 전으로 봅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동양학을 연구를 해서 그걸 사주 운명풀이를 하시는 분들은 30분 차이니까요. 이걸 놓고 동경시를 쓰느냐, 평양시 대전시보를 쓰느냐에 따라가 30분 늦추고 늦추고 이 문제가 굉장히 많은 오해를 사고 그 문제를 가지고 많은 논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표준 시간은 평양 시간하고 우리나라 시간은 같은데 그 같으면서도 정확히 저희는 동경시보를 봐서 아사카 132도 2부자를 시간을 쓰기 때문에 현재 시간하고는 30분 갭이 생긴다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기념일은 어린이날입니다. 7월대 미래 사회주역이 될 어린이들, 밝고 슬기롭고 씩씩하고 건강하고 예쁜 마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제정한 날이 어린이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기념일로 정했고요. 우리나라는 어린이에 대한 사랑과 보호의 정신을 높이면서 이들을 옳고 아름답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정했죠. 우리가 그전에 이야기했죠. 소파 방정은 선생님 하면 5월 5일 어린이날을 정한 분, 그분이 어린이날을 많이 주장을 했던 분이죠. 그래서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를 어린이 주간이라고 합니다. 그날 딸랑 5월 5일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5월 1일부터 5월 5일은 어린이날이고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는 어린이 주간으로 합니다. 일본도 5월 5일이 어린이날입니다. 근데 북한, 중국은 5월 5일 어린이날 있습니다. 있는데 상식적으로 알아요. 북한은 6월 1일입니다. 또 중국도 6월 1일이 어린이날입니다. 상식적으로 알아두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절기로는 오늘이 입하라고 합니다. 태양의 환경이 45도에 이르렀을 때인데요. 입하는 고와 소만 사이에 들어서 여름 입하잖아요. 여름 하자거든. 든다. 여름이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리가 익을 무렵 서늘할 날씨라는 뜻이죠. 맹랑, 맥추라고도 하고요. 초여름이란 뜻으로 맹하, 초하, 괴하, 유하라고도 부릅니다. 오늘은 고려대학교 개교기념일, 청주고등학교 개교기념일, 청주대성고등학교 개교기념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신격호가 이룩한 호텔 롯데도 창업일이 오늘이기도 합니다. 유명하신 분도 오늘 많습니다. 태어나신 분이. 원불교 창시자 소태산 박준빈 대종사가 1891년도 태어나서 원불교를 창시하시고 1943년도 입적하셨습니다. 세상이 들썩하고 광화문 거리, 서울 거리에 촛불 들고 그 추운 게 고생사도록 만드셨고, 애만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만두게 만들었고, 그 원인을 제공했던 최순실 씨, 그럼 최순실이 생일이 아닙니다. 최서원이라 해야 되겠네요. 최서원 씨 아버지가 이날 태어났습니다. 최태민. 1912년도 최태민. 1912년 5월 5일 날 태어나서 1945년 5월 1일 날 가셨습니다. 대한민국 경찰도 했고요. 저희처럼 저희처럼 머리 깎고 중한다고 그것도 몇 달 좀 했고요. 대한국교 선교단 총재도 했어요. 사이비 교주 다양한 이력을 가진 인물입니다. 대한국교 선교단 총재 하시면서 그때 당시 박근혜 대통령 아버지 박정희 딸 박근혜 씨고 있을 때
어머니 유경수 돌아가시고 굉장히 심리적으로 이렇게 불안할 때 어떤 이가 소개했는지 모릅니다만은 최태민 씨를 박근혜 씨하고 영애에 소개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박근혜하고 친분이 두터워졌다는 사실은 만인이 다 알고 있습니다. 또 박근혜는 최순실 게이트로도 알려져 있고 그 최순실의 아버지라고도 유명합니다. 이름을 수차례도 바꿨죠. 최태민이를 최도원, 최상원이, 최태원이 어떤 썬꺼지 받던 애 공해남 등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1997년도 3월 9일부터 최태민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생전엔 총 6분의 배우자가 결혼했습니다. 같이 부부를 아내로 6사람을 데려 살았고 이 가운데 최순실을 출생하는 부인은 5번째 부인입니다. 이름은 임선희 씨. 그러니까 최서원 씨 어머니는 임선희 씨고 최태민 씨의 5번째 부인입니다. 한편 최태민 씨와 박근혜가 내연관계로서 통과하고 있다는 내용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가 돼서 1989년 10월 노태우 대통령에게 그렇다. 최태민 씨하고 박근혜 씨는 박근혜가 이러이러하다고 보고를 전달이 됐답니다. 그런데 노태우 씨가 그럴 수가 있냐 어떤 지지민께서 이렇게 더 이상 말이 나가지 않게 했던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2016년 11월 4일 조선일보에서 공개로 알려진 사항입니다. 저희가 급조에 대해서 어디 이렇게 찾은 게 아니고 이렇던 사항, 이 관계를 노태우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보고했다 하는 것을 2016년 11월 4일 조선일보에서는 공개했던 사항입니다. 1926년도 축구선수, 2005년도 돌아가셨지만 홍덕영 씨, 이분이 최초 우리나라의 축구선수로서 월드컵에 출전했던 분이고요. 장기범 씨 아나운서 1927년생이었고요. 배우 정욱 씨, 이분이 1939년생입니다. 굉장히 목소리도 칼칼하시고 단단하신 분, 지금 또 건강하게 계십니다. 그 다음에 코미디언, 키가 작습니다만은 코미디언으로서 굉장히 웃기는 일을 했던 김정식 씨, 지금은 현직 목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배우 박현숙 씨 67년생, 배우 김호진 씨 나오시다가 지금은 아동복지, 장애복지 운동에 굉장히 힘을 기우는 김호진 씨 70년생입니다. 야구선수 신정수 씨, 야구선수 윤재국 씨, 야구선수인데 나이도 동갑, 생일도 한날이 되겠습니다. 배우 최강희 씨, 성우 김진욱 씨 77년 83년생이고 코미디언 한명지 씨 85년, 방송작가 윤희나 씨 86년, 아이돌 송지은 씨 90년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기를 얘기하겠습니다. 문정황후가 1565년도 조선 11대 국왕 중종의 제2기입니다. 1956년도 가신 신익기 씨 독립운동가이고 정치인 하셨고요. 92년도 6월 9일 경기도 광주 초월면에서 나셨고 명문가 출신입니다. 자는 여고, 고는 해공, 해오입니다. 별칭은 왕방평, 왕해곤, 왕방우, 임방우 소리를 많이 들었던 분. 대한민국 운동 공익가였으며 교육자, 정치인, 임시정부 외무부 차관, 그 미군 정부 때 상임위원장, 대한민국 민의원 의장도 지나셨고요. 1956년도 제3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다가 선거 유세를 떠나러 호남열차를 타고 가던 중에 열차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네. 예, 처음 보는 얼굴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오래된 얼굴입니다. 이분이 김도연 씨, 한국의 전투조종사입니다. 그전에는 어린이날 되면은요, 지금은 서울, 동대문, 이게, 그 역사관을 만들어서 그때 동대문 운동장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어린이들, 모범 어린이들 전국에 다 마서 갖다 놓고 그 안에서 오토바이 쇼도 하고 할 거 다 보여줬어요. 대통령도 기념식에 나오고. 이게 조금 발전이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이 어린이들을 위해서 에어쇼도 했어요. 블랙 이글스 에어쇼라 비행기들이 막 가로 세로 하고 뒤에서 이렇게 오색 연기 뿜어가면서 할 비행쇼를, 이 바로 한국 전투조종사면서 어린이날 비행 에어쇼를 하셨던 분입니다. 이날 어린이날 대형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분은 1973년 10월 1일 날 태어났습니다. 울산서. 2006년도 5월 5일 순직한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 이글스 소속 조종사입니다. 이름은 김도현. 1906년 5월 5일 공군 수원 비행장에서 어린이날을 맞아서 그날 수원 비행장에서 어린이들을 엄청 수천 명을, 1000여 명 이상을 모아놓고 공중에서 에어쇼가 있었습니다. 김도현 대위는 A37B에 올라서 이륙을 했습니다. 11시 51분경 각종 비행을 선보이다가 라이프 엣지라는 시동을 시도했는데, 하지만 김소영의 기체는 상승, 이렇게 쭉 내려갔다 같이 쫙 갔다 확 동서남북으로 퍼지는데 이게 상승을 못했어요. 그래서 활주로에 추락을 했습니다. 사망 당시 계급은 대위였으나 사후 1계급이 특진돼서 보훈 훈장 받고 3일장이 추서됐습니다. 탈출도, 비행기에서 탈출도 할 수 있었습니다. 탈출하면 본인이 살잖아요. 그런데 그 기술을 가서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기술을 꼭 잡고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자기 희생을 실천한 참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자기가 그대로 추락을 하면은 비행기가 추락하면서 가다 보면 거기에 관중석이 3,000명 관객이 있었는데 어린이들이 멈춰서 그쪽 방향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먼저 많기 때문에 자기가 이 네 발을 잡고 다른 방향으로 틀었다는 거죠. 비행기 가는데. 그래서 그거 틀지 않고 자기가 탈출하면 그 비행기는 3,000명 어린이들이 있는 관중석으로 떨어져 어마어마한 큰 사고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자기를 희생하면서 비행기 이 레버 핸들을, 자동차로 말하면 핸들입니다, 꼭 잡고서 숨졌다고 보고가 왔습니다. 바로 그때 사고 순간입니다. 여기에 바로 이분이 3,000명 어린이를 위해서, 전국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에어쇼를 하다가 그 당시에 사고로 인해서 큰 살상이 일어나니까 자기 혼자 살 것이 아니라 많은 어린이들을 구하고 희생했던 바로 조종사 김도현 조종사가 오늘의 기일이고 어린이날로서 크게 있었습니다. 이날 이후로는 어린이들을 비행장에 모아서 에어쇼를 하는 일들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다음엔 여러분, 이 소설은 거진다 한 번씩은 읽었다 봅니다. 토지.
대하소설이죠. 박경리 씨, 이분이 오늘 기일입니다. 2008년도 5월 5일입니다. 2026년 12월 2일 날 경상남도 충무시, 지금 통영의 출신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어떤 일이 있어 통영을 갔더니까 박경리 씨 고향이다 해서 박경리 씨 그 기념관도 조성했고, 박경리 씨 자기 그 출생지 거기도 이렇게 단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있길래 잠깐 저희가 들려본 일이 있습니다. 본명은 박금입니다. 근데 이제 박경리, 박금이 45년도 진주고등학교를 졸업한 같은 해 김행도 씨와 결혼해서 이듬해 딸 김영주를 낳았습니다. 1950년도 수도 여자사범대학교 가정과를 졸업하고 항해도 여자중학교 교사로도 재직했습니다. 6.25 전쟁통에 남편이 서대문 흑명소에 수감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3살 딸, 3살 난 아들도 잃게 됐습니다. 이후 창작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시련을 겪고 1969년부터 한국 현대문학사에 한 획을 그은 대하소설 토지를 연재를 시작했습니다. 1994년도 8월에 집필 26년 만에 토지 전체를 탈고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26년간 썼다는 얘기죠. 1980년 지금의 박경리 문학공원 자리인 원주시 단구동 742번지에 정착해서 창작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1992년도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에서 소설 창작론을 강의하기도 했고요. 1996년도 초지문화재단을 창립했습니다. 그리고 1999년 토지문화관을 개관하여 이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그래서 원주에는 문학관이 원주에 있습니다. 1908년도 5월 5일 오늘 폐암으로 타계하시고 고향인 통영시에 안장이 됐습니다. 별들이 소근대는 홍콩의 밤거리. 요즘에는 이 노래 부르는 일이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학교 다니고 중고등학교 대학 이 노래 참 많이 했습니다. 별들이 소근대는 홍콩의 밤거리 하면 이게 백설이 씨 노래입니다. 1927년도 나셨고 그 누구신가? 전영록 어머니 이러면 압니다. 요새. 그리고 본명은 김희숙 씨, 1927년 1월 29일 날 서울에서 출생했습니다. 1950년대서부터 1960년대 샌프란시스코 봄날은 간다 뭐 많은 노래를 했습니다. 1996년도 KBS 가요대상 공로상을 수상했고요. 2010년에 대한민국 연예예술상 특별공로상도 수색했고요. 고혈압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2010년 5월 5일 날 사망했습니다. 남편으로는 영화배우 유명하죠. 그 전에 악역으로 참 유명합니다. 황해. 또 둘째 아들이 전영록 씨입니다. 전영록 씨는 아버지 황해 저희가 얼굴이 아는데 잘 안 닮았어요. 어머니도 크게 안 닮으셨고. 셋째 아들이 전진영 씨. 또 전영록 씨의 아들이 그 손자가 손녀되는 그 전영록 씨 딸 전보람. 요새 가수 겸 배우도 하죠. 그리고 전우람. 그 전영록 씨 딸입니다. 둘째. 그것도 가수합니다. 손자 전유빈. 그래서 전효빈.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이네요. 전영록 씨 자식이. 이분의 할머니 되고 전영록 씨의 어머니가 되는 분이 백설이 씨가 타계한 날, 제사가 오늘 드는 날이기도 합니다.
스님이니까 오늘 또 한마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하리 요중년에는 그전에는 아들을 갖기를 참 원해서 절에 와서 아들 갖기를 소원해서 기도하시는 분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절에 가서 1년 기도하고 100일 기도해가지고 아들 낳았다고 해요. 딸만 낳다가. 그러면 불교를 폄하하는 패들은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저 어렸을 때도 그 얘기 들었어요. 스님들 초창기에도 옛날 저희들 선배 스님들한테는 그 얘기 참 많이 들었답니다. 절에 가서 기도하고 100일, 절에 가서 100일 동안 있으면서 기도해. 요새는 초량이 조용히 집에서 100일 다닙니다만 옛날엔 집에서 못하니까 절에 가서 살림살이 하면서 100일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애들 낳대요. 그럼 불교를 폄하하고 스님들을 멸시하는 패들이 뭐라 하면 그 중새끼라 해. 중자식이란 얘기입니다. 그것만 해도 양반적인 얘기. 왜? 절에서 낳았으니 그 절에 집에서 뭐 딸만 낳더니 왜 그 절에 갔더니 그 아들 낳느냐고.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증명을 합니다. 딸을 많이 낳을 수 있는 것은 산성도가 높지 않습니까? 산성 체질은 알칼리성 체질보다는 딸을 많이 낳게 되죠. 과학적입니다. 그러니까 체질을 산성 체질을 알칼리성으로 바꾸면 돼요. 근데 절에 와서 100일 기도를 하면은 스님들이면 사찰 음식을 먹잖아요. 산채서부터 절에서 먹는 음식은 90%가 전체가 알칼리성 음식입니다. 산성 음식 그렇게 없어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비만하지 아니하고 옛날에는 그렇게 없으면 요새는 스님들이 이게 하는데 자꾸 날씬하고 뭐 저기 알칼리성 체질이에요. 그러니까 100일 동안 절에서 있으면서 똑같은 습식을 하니까 체질이 산성이 없어지고 알칼리성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때 가서 집에 가서 부부가 사랑을 하니까 뭐가 돼요? 아들을 임신하게 됩니다. 이랬던 일이 있습니다. 요중년에는 아들, 딸이 상관이 없고 그냥 임신을 하고 싶은데 임신이 안 되는 수가 참 많습니다. 그전에는 한 동네에 하나 있으나 마나 없어졌어. 그 한 동네. 요새는 열이 모이면 부부가 열이 모이면요 아마 7, 80%는 그냥 자연 임신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된 의학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된 것을 이용해서 요새는 임신을 시도를 합니다. 근데 부처님이 그때 당시도 이 자식 문제를 이렇게 많은 인류가 있으면 인류가 멸망하기 전까지 이 문제는 있는가 봐요. 2600여 년 전에도 부처님이 자식을 원하고 또 자식을 잉태하기를 원하고 잉태해서 그 자식이 아름다운 세상 구경할 때가 무사하기를 바랄 때 이것을 외우라 하는 진언이 있습니다. 옴, 바, 아라, 서, 가, 로, 타, 맘, 타 10자리예요. 옛말에 논입에 염불을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무시고 지내지 말고 믿져요. 여러분 손에 없잖아요. 돈 드는 일이 없고 품 드는 일이 없으니까 이것을 원하면은 딸의 자식을 위해서 할머니, 시어머니가, 친정어머니가 해도 됩니다. 그러나 직접 본인이 하면 더 좋습니다. 옴, 바, 아라, 서가로타, 맘타. 옴, 바, 아라, 서가로타, 맘타. 스마트폰에 입력을 해놓고 가끔 들으시든지 따라 하시고 가끔 쓸 일이 있었으면 한 줄 쓰시고 하면은 아마도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남은 시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지금 오늘 만난 그 어린이들이 대한민국의 꿈입니다. 이 꿈들이 건강하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자라야 한국 미래가 발전됩니다. 이 어린이들이 언젠가는 남북 통일은 물론 세계를 지배하는 대한민국 1등 국민이 되고 1등 국가가 되도록 이바지할 수 있는 꿈나무들,
건강하고 건강하라고 박수로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내일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